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정말 선의를 갖고 사람들에게 암이라는 병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려고 그랬어요. 유상철 씨 사망 계기로. 그런데 이게 이제 마치 사람들에게는 그 튀어보려는 또는 동정심을 사보려는 일종의 관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전국적으로 또 욕을 엄청 먹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한두 번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반복이 되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남편의 글은 명문이었으나 일반적인 분들이 이해하기는 그 페이스북 글 자체가 암이라고 충분히 오해할 만해요. 그리고 남편이 그 페이스북 글 이전에 본인의 유튜브 비욘디 방송에서 난 폐암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그러면 본인은 그 안에 폐암세포가 있다는 걸 쉽게 표현을 하지만 듣는 분들은 정말 홍해걸 폐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오후에 막 이렇게 회사에서 회의를 하다가 남편이 꼭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나면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내가 말이야 뭘 썼는데 이런 뉴스가 좀 났어. 너무 신경 쓰지 마 하고 봤더니 완전히 포탈에서 폐암이라고 올라와서 원래 제가 8시 제 에스쇼 주제가 그게 아니었거든요. 올라가서 바로 방송을 했죠. 전국의 부부가 웬 말이에요. 3시간 전에 폐암이라 그러고 3시간 후에 폐암 아니라고 그러고. 저는 폐암이다 하고 막 포탈에 도배가 됐는데 갑자기 몇 시간 있다가 와이프가 나타나서 아니에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하긴 사람들이 우리를 욕을 할 만도 해. 좀 경솔한 면이 있었죠. 네, 여기 복잡한데요. 근데 비슷한 경우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뭐 수만 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중년 이후에 검진 차원에서 폐를 CT로 찍으면 아예 하얗게 나오는 건 단단한 덩어리예요. 결절. 근데 이런 거가 있고 그거 말고 하얗지도 않고 까맣지도 않고 약간 회색빛에 간유리처럼 불투명하게 뿌연 소견이 나오거든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간유리 음영인데 얘는 뭐가 문제냐면 실제로 조직 검사를 해보면 90% 이상 선암이라고 하는 폐암세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굉장히 의사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병변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걸 의사들이 못 찾았다고요. CT가 없었으니까. 이게 이제 나온 지가 한 15년밖에 안 된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조직 검사해보면 암세포가 있으니까 많은 흉부외과 의사들이 겁을 준단 말이에요. 환자들에게. 너 떼야 돼, 이거 암세포인데 떼야지 하고 뭐 조그만 때도 막 폐를 잘라내는 수술을 많이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또 저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삼성서울병원의 제 주치인 심영목 교수님처럼 굉장히 경험하는 의사들이 보니까 크기가 좀 너무 크지 않고 또 빨리 자라지 않고 그 안에 간유리 음영 뿌연 그 간유리 음영 안에 가운데 이렇게 하얀 부분이 그걸 우리가 고형화 소견 영어로는 이제 컨솔리데이션이라 그래요. 그거가 안 보이면 괜찮다. 좀 지켜보자. 하얗게 뭉친다는 얘기는 이제 그 암세포들이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뭉친다는 얘기고 그건 이제 안 좋은 사인이죠. 이 상태에서 조금 지나가면 이제 옆에 조직이나 점막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나중에는 혈액을 타고 막 옆으로 퍼지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제 임상적인 암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견이 안 보일 때까지는 좀 지켜보자. 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게 보인다고 너무 겁먹고 막 떼지 말고.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 상태로 뭐 5년, 10년, 15년 어쩌면 평생 가는 분도 있어요. 제가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옛날에 그 아주 유명한 외국 논문에 그 미국의 어떤 남자가 폐 섬유화증으로 폐가 다 굳어갖고 이제 곧 죽을 판이에요. 근데 다행히 어떤 여자가 폐를 기증을 했어요.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진 여자가 폐를 기부해서 폐 이식 수술을 받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이 사람이 기침이 심해서 가보니까 암세포가 확 생긴 거예요. 이식받은 폐에. 근데 그 조직을 떼보니까 폐에 생긴 암이 아니고 피부암이야. 근데 이 사람은 몇십 년 동안 온몸을 다 뒤져도 피부암이 생긴 적이 없어. 왜 그런가 봤더니 놀랍게도 자기한테 기증을 한 그 여자가 40, 50년 전에 그것도 피부암에 걸렸다는
소견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피부암하고 유전자가 일치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섬뜩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4, 50년 전에 그 여자에게 피부암이 생겼어. 치료했어. 다 나았어. 그래갖고 몇십 년 동안 무사히 살았어. 그리고 교통사고 당했어. 뇌사에 빠졌어. 그 사람의 폐를 이식을 해줬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완치된 줄 알았더니 그 폐 안에 피부암이 숨죽이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기증받은 사람이 이식 거부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쓰니까 면역이 떨어지니까 확 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암이라는 게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몇십 년에 걸쳐서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이 면역이 확 떨어지면 확 도질 수 있는 거다. 지금 이제 그 얘기. 그래서 간유리음영도 이게 언제 제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저도 뭐 담배 30년 피고 과라고 했고 그때 아마 생겼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게 지금 3년째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의사들이 특히 흉부외과 의사들은 다 떼자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거 너 조직검사해보면 암세포 있고 한시라도 젊을 때 떼야지. 너 건강할 때. 지금 떼자.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떼더라면 나 후회하지.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암세포가 이 주변부에 있지 않고 중심부에 있어요. 이렇게 떼려면 폐를 다 떼야 돼.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결핵을 알아갖고 늑막염 심하게 알아갖고 붙어있고 늑막이 들러붙어 있어갖고 요즘 얘기하는 흉관경으로 내시경으로 안 돼요. 이걸 열고 또 다 뜯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는 암 수술을 하고 많이 달라요, 저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오래 유지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오래. 그러니까 섭생을 잘 관리하고 아까 그 피부암 생긴 여자처럼 제가 잘 먹고 잘 쉬고 해서 면역을 증강시켜서 얘네를 잘 눌러서 몇십 년이라도 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런 본보기로 말씀을 드린 거였지. 오늘 공식 리포트는 거의 크게 변화 없이 아주 슬라이틀리하게 약간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1년 5개월 만에 받은 거거든요. 어떤 의사들은 이거 뭐 6개월마다 찍으라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것도 반대한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방사선인데 CT라는 게 그렇게 너무 자주 찍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의 좋은 예예요. 지금 저는 순수 간유리음영에 어쨌거나 크기는 크죠. 거의 2cm 가까이 되니까 큰데 지금 제가 3년 넘게 변화가 없으니까. 예전에는 타고난 선천성 질환으로 알았는데 요즘은 일종의 퇴행성 질환이에요. 노화의 하나로. 노화 하나로 일부분의 혈관이 약해져서 불룩 올라오는 거죠. 근데 뇌동맥류도 보통 한 5mm나 4mm 이하는 괜찮지만 6, 7mm 이상이 되면 터지면 병원에 오기 전에 15%는 사망을 하고 40%는 장애가 남고 회복하는 분들이 40%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도 그 터졌다 살아났잖아. 지금 대통령도 하고 있고. 어? 우리나라에서 뇌동맥류 수술을 제일 잘하는 제 1년 선배, 분당 서울대 이제 그 선배 교수님이 한 1, 2년 관찰하다가 이제 저보고 이 클립으로 이제 시술을 하자 그랬는데 제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의사기 때문에 제 몸은 제가 알고 저는 약간 류마티스 사촌 질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혈관이나 점막이 찢어지는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드물게 이 시술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서 사망하는 게 1% 정도. 1%니까 네. 작은 게 아니잖아요. 101명이면. 예, 그리고 저희 뇌동맥류가 터질 확률도 1년에 1%인데 제가 혈관이 튼튼하면 저는 그 시술을 받겠지만 저는 제 혈관 자체가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코일을 넣어놔도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고 코일이 빠지고 하는 그런 거 이아트로제닉이라고 하죠. 의인성. 의사가 만드는 의인성 질환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이걸 조절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다른 환자분을 대상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지만 저 역시 이 뇌 동맥류가 언제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6, 7년 전에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로 체중이 52에서 45kg로 빠졌어요. 그때 아마 사망이 났을 예. 거야. 근데 제가 이 질환 역시 서너 명의 이 전문가들을 찾아가 봤을 때 젊은 분들은 다 수술하자고 하고 60이 넘은 오래된 신경외과 선생님이 저한테 여선생 체중이
최근에 많이 빠졌냐고. 그렇다고 했더니 체중 우리 늘리자. 그러면 체중을 늘리면 내 피부가 통통해지는 것처럼 혈관도 건강해지죠. 그때 이후로 저는 혈관에 좋은 걸 다 해요. 저희는 우리가 이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몸과 관리하고 노력하면 병도 조절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뭐 너는 뭐 관종이냐, 뭐 한 놈은 뭐 폐 뭐 이상한 간유리, 여기는 또 뭐 뇌동맥.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하고 비슷한 경우의 사람들에게 도움되기 위해서 그걸 어마어마하게 달려줬죠. 아니 일단 저는 이 강아지를 입양을 했고 제주도로 내려갔고, 그리고 제가 일을 많이 내려놨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위임을 다 해서 이제 다른 분들이 잘 하고 저는 꼭 필요한 일만 하고, 그리고 그냥 아주 소박하게 살아요. 저는 이제 뇌동맥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실은 이런 말 해도 되나, 저는 우울증이 많이 심했었거든요. 이 사람은 사실 뇌동맥류보다도 우울증이 더 걱정해요. 맨날 이상한 소리 많이 하고.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굉장히 몸이 약하게 타고난 사람이에요. 천식 있고. 천식도 있고 우울증도 아주 심하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이 전기 충격 치료까지 검토를 했을 정도로 약으로 잘 조절이 안 되니까. 이제 그랬는데 사실 제가 뇌동맥류 처음에 생겼을 때 솔직한 마음은 너무 우울증이 심할 때 그게 생겼으니까 이거 터져서 깨끗하게 죽으면 아무한테도 그 폐를 안 끼치고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사람 아주 엉뚱한 소리 많이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울증 요즘 다행히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면서 스프라바토라고 이 코에다 뿌리는 약물이 저한테 잘 들어서 요즘 꽤 많이 좋아졌죠. 그 전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사생관에 대한 중대한 결단이 필요해요. 좀 약간 나이 한 50 중반밖에 안 된 놈이 무슨 소리야 하고 뭐 우리 선배들이 욕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두 사람은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화로나 걸어 다닐 때, 뭐 예를 들면 집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갑자기 해걸 씨, 내 마음 잘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저희가 이렇게 뭐 살아있을 때는 뭐 깔깔거리고 웃고 뭐 그렇지만, 여기 뇌동맥류, 제 폐암도 DNA 돌연변이가 뭐 어떻게 획가닥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비극적으로 어떤 그 한계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당신 덕분에 아주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죽는다라는 믿음을 가져달라, 지금 그 얘기예요. 뭐 죽을 때 같이 있으면 좋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 난 제주 있고 여기는 서울에 그리고 이제 있고. 그 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꼭 그뿐만이 아니라 뭐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재사고가 있을 때 서로 막 핸드폰으로 연락하려고 애쓰지 말고 서로 마음 잘 아니까 우리 행복했었다,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았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비행기 사고 날 때 막 핸드폰 꺼내서 사랑한다 누구야 막 이렇게 찍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평소에 저희 얘기 이미 다 해서 마음을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뭐 다 서로 이렇게 몇 번이고 확인을 한 거고, 아주 뭐 물론 물리적으로 아프겠지, 뭐 어디 타거나 뭐 찔리거나 뭐 아니면 뭐 암세포처럼 아프겠지만, 그러나 뭐 죽을 때 마음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죽는다는 믿음을 갖자는 얘기고, 저희는 연명치료 중단도 이미 다 사인을 했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뭐 이거 안 하기로 했고, 뭐 조직 기증, 조직 기증 다 끝냈고, 그리고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의미가 없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지인 한두 명과의 귀한 시간을 갖자. 가족,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물론 우리 애들이 결혼하게 되면 사돈댁 의견도 있겠지만 결혼식 할 때도 진정 축하해 줄 수 있는 아주 스몰 웨딩도 하고 싶고, 그런 사생관이 생기면서 하루하루가 좀 자신감이 생기고 편안해지더라. 내가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확신을 주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가 집사람이 얘기한 대로 그 인간 관계의 그 가지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그래서 집사람이 얘기한 대로 정말 리얼 커넥션,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잘하기에도
이 인생이나 시간이 부족하더라. 모자란다. 예. 그래서 쓰잘데없이 옛날에 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간을 막 허투루 밥 쓰게 많이 후회가 먹고 되고. 해글씨 술 먹고 그래서 그걸 그 예일대 무슨 심리학 교수가 리얼 커넥션이라고 해서 진정한 행복에 예. 도달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찾아보니까 봤더니 가장 중요한 비결이 대인관계에서 리얼 커넥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더라. 그러니까 한두 명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두 명이든 뭐 서너 명이든 관계의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제가 제주에 내려가서 저는 이제 자연과 벗삼아 살잖아요. 옛날에 우리 기자님처럼 이렇게 젊었을 때는 뭐 이렇게 예쁜 여자들, 뭐 화려한 뭐 술집 아니면 뭐 맛있는 음식, 좋은 뭐 외제차, 뭐 호텔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높은 연봉, 막 폼 잡고 뭐 국회의원 뭐 내지는 뭐 어떻게 하면 출세하지 뭐 그런 있었는데 막상 그거를 이제 뭐 나름 얻은 거잖아요. 제 위치에서는. 그래서 내려가 보면 다 부질없고 그리고 그 자연이라는 게 그 소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요새 뭘 느끼냐면 제주도에 뭐 예를 들면 요새 보면 막 60억, 70억짜리 막 호화 빌라도 많이 생겨요. 제주도에. 저희 집은 비교가 안 되지. 뭐 그런데 가보면 높은 담을 쌓아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금으로 만든 뭐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응?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뭐냐면은 그 아줌마 아저씨들이 막 그 운동화 신고 올레길 다닌다고 막 돌아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위너야, 위너. 이 제주를 다 소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캠핑을 하잖아요, 요새.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캠핑 장비를 샀다니까요. 그래갖고 이번에 울릉도 가서 또 그 바닷가에 캠핑 해놓고 얘랑 자고 그러면 이 모든 자연이 다 내 거야. 무슨 거기다 등기를 치고 땅을 사갖고 요거 담을 쌓고 요게 내 집.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만 바꾸고 인생관을 정립하면 그냥 이 대자연이 다 내 거야. 막 전국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예, 맞아.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잖아요. 나는 된장찌개에 초가집에서 살 수 있어 하면서 뭐 하나 샀다 하면은 100만 원. 뭐 수영장 루프 하면은 1000만 원 이러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화가 나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 솔직하게 이제 살기로 했어요. 남편이 보기 싫다.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으면 좋다. 남편은 목소리가 좋거든요. 그러면 대화를 하고 전화를 하면 찡그린 표정은 안 보이고 멋진 목소리만 들리니까 좋은 거예요, 사이가.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저희 루틴이 이제 각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이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도 요새는 못 오는 것 같아요. 거의 2달에 한 번 제가 제주에 오거나 아니 제가 서울에 오거나 아니면 집사람이 제주로 오고. 네. 근데 이제 매일 그 거의 1시간 가까이 전화는 해요. 갱년기 부부가 되면 엄청나게 떨어져서 못 자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각방 사용은 추천해요. 잠자는 패턴이 다르고 왜냐하면 불면이 다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굉장히 남을 배려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본인이 화장실이 가고 싶어도 제가 불면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으니까 깨금 발로 다녀요. 불도 못 켜고. 근데 나이 들어서 제일 위험한 게 이게 이런 줄 같은 데 걸려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를 배려하고 저도 남편을 배려하는 것 때문에 마음대로 화장실 불도 못 켜고 화장실 물도 못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분들에게 좀 오해가 안 가게 잘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뭐 저희는 좀 사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좀 화롭지. 그래서 그거 좀 죄송하긴 한데 이런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공간을 조금 달리하는 건 상당히 도움이 돼요. 진짜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취향이 다르거든요. 네. 아니, 취향이 다르다 그 차원을 떠나서 어차피 갱년기가 되면 뇌가 늙어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불균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도 이렇게 인내심도 좀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좀 화도 잘 내게 성격 조금씩 다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노인 정신의학을 전공으로 하는 의사들의 일관된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걸 이해를 해줘야 돼요. 네. 여자는 갱년기, 남자도 갱년기, 네. 호르몬이 막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50 거죠. 넘어가면 서로가 사랑이나 애정이나 신뢰는 살아있지만 사람 자체가 이게 좀 바뀌는 거예요, 성격이. 늙죠. 화를 잘 내는 것도 노화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런 상황에서는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그럼 더 싸워요. 그러니까 각방을 하든 아니면 여유가 있으면 저희처럼 집을 따로 얻는 것도 좀 괜찮아요. 뭐 전세를 얻던 괜찮아요. 그런다고 해서 애정이 깨지냐? 절대 아니고 더 돈독해져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잘못 나와 있어. 뭐냐면 부부는 늘 붙어 있어야 되고 요새 또 젊은 부부들 사이에는 뭐 리스 부부를 뭐 엄청 경계하고 인생 낙오자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리스 부부가 과연 인생 낙오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그런 친밀감은 반드시 네. 유지해야 되죠. 한때 간 박사라고 해요. 간 박사 김정용 서울대병원 교수 내과 잘 모르죠? 처음 들어봤죠? 부모님 세대는 다 알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 손 한 번 댔으면 평생의 영광. 근데 이 양반이 식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김노경 박사라고 이분도 서울대병원 교수 종양내과. 이분도 최고의 의사인데 이분도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한용철 박사 삼성병원장 서울대병원장 지낸 분도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렇게 제 얘기는 뭐냐면 그게 뭐 유명한 의사는 다 괸고 그렇지 않다. 암의 50~60%가 운명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발생하는 것의 50~60%는 운명이고 나머지 40% 정도가 나의 생활 습관이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타고난 자기에게 주어진 병이라는 운명이 있고 나머지 40%가 조절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암을 100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는 노력으로 예방이 돼요. 당연하죠. 금연하고 금주하고 뭐 이렇게 살 빼고 옛날에는 중요한 게 살 빼는 게 중요해요. 또 술 안 마시는 게. 옛날에는 20세기는 가장 중요한 발암 원인이 담배였는데 21세기는 비만과 술이에요. 그게 암에 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리하면 50%는 줄여요. 뭐 자궁경부암 주사 맞고 헬리코박터 치료하고 그러면 이제 줄이고. 근데 나머지 절반은 솔직한 얘기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 60쪽이나 되는 내 몸 안에서 지금도 계속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데 덜커덕하고 어딘가에 아주 운이 안 좋은 예컨대 지금 오미크론이든 뭐든 바이러스도 변종이 생기듯이 우리 몸에도 변종 DNA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중에 어떤 거는 상당히 악랄한, 그러니까 굉장히 증식이 빠르고 침습성이 강하고 전이가 잘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암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일찍 발견해도 지금 통계 보면 위암도 조기위암, 점막 딱 국한된 조기위암으로 발견해도 100명 가운데 5명은 무조건 죽어요. 95명은 살지만 아무리 일찍 발견해도 5명은 죽는다. 그 차이는 뭐냐? 이 사람은 그 암세포라도 스펙트럼이 다양한 거예요. 운 없게 아주 독성이 강한 돌연변이 DNA가 있는 암이에요. 이런 암은 아무리 일찍 발견해서 수술을 떼내도 여기 몇 개 남아있는 게 막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나 나머지 40에서 50%는 노력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라니까. 건강검진을 저희처럼 검진도 하고 하는 게. 예방도 하고 노력은 하되 그러나 항상 기본 자세는 뭐냐면 하늘에 달린 거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는 걷는 걸 정말 많이 추천드려요. 나리선 신경이나 이런 걸 누그러뜨리는데 걷는 것, 불면증도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내가 자고 싶은 시간 15시간 전에 햇볕 보고 걸으면, 예를 들면 내가 밤 12시에 자고 싶다. 그러면 아침 9시에 햇볕 보고 걸으면 그때 눈으로 햇빛이 딱 들어오면서 15시간 후에 멜라토닌 몸에서 확 분비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걷다가 이제 1시간을 걷잖아요. 그 중에서 단 2~3분만 계단을 타타타타 올라가거나 헐떡거리는 운동을 하면 그날 생긴 암세포가 사이토카인 샤워라 그래서 그때 사이토카인 중에서 좋은 것들이 탁 나와서 그날 생긴 암세포를 탁 죽여줘요. 그게 무슨 그게 얘기냐면 5분 미만에 헐떡거리는 그러니까 운동. 좀 격렬한 운동을 하는 동안에 이제 몸 안의 신진대사가 갑자기
쭉 끌어올려지면서 그러면서 늙고 병든 세포를 백혈구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등산을 뭐 심하게 해도 마찬가지. 한번 막 뻐근하잖아요. 뭐 운동 그게 이제 일종의 사이토카인이죠. 그래서 이제 늙고 병든 세포를 죽이고 젊고 싱싱한 세포를 많이 만드는 과정에서 몸이 그런 걸 느끼는 건데 그런 건 굉장히 기분 좋은 사인이라는 근데 그걸 정말 엄청나게 오랜 시간 할 필요가 약간. 없고, 예를 젊은 분들, 바쁜 분들은 출퇴근하거나 아니면 회사 안에서 이제 우리 기자님이 아래층 편집실, 위층 편집실 갈 때 계단을 오르내리고 그 정도 남들이 점심 먹고 돼. 나서 다방 커피 마시면서 담배를 필 때 계단을 한 2, 3분에서 5분만 아니야. 헐떡거리는 운동을 그렇지, 하면 좀 경별하게. 사이토카인 샤워가 되고요. 그럴 때마다 맥박이 월 2회씩 느려지면서 맥박은 느릴수록 오래 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고 20에서 25분 지나면 그 전까지는 너무 괴로운데 한 25분이 지나면 갑자기 컨디션이 좋아져요. 몸 안에서 천연의 진통 소염제가 나와요. 베타 엔돌핀 같은 것들이. 그러면서 면역이 올라가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집사람 얘기는 이제 걷는 걸 기본으로 하되 중간중간에 아주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해라. 한 2, 3분만. 네. 그러면은 일종의 사이토카인 샤워도 되고 표현합니다만은 몸 안에 백혈구가 그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늙고 병든 세포를 강제로 죽이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좀 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뭐든 좋으니까 당신이 가장 행복한 한 가지를 마련을 하십시오. 이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걷기라고 했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바둑을 두면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뭐 게임을 하면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팝송을 들으면 좋다. 그게 소중한 건강 비결이란 말이에요. 하루에 30분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다 스트레스 사회야 지금. 네. 근데 내가 아무리 뭐 시름이 많고 걱정을 해야 되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막 해도 내가 요구하는 동안만큼은 와 모든 걸 다 잊고 행복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뭐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자주 즐길수록 내 몸 안에, 왜냐하면 우리 신경하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 몸이. 그래서 내 몸 안에 염증이 이렇게 떨어지고 대신 면역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건강의 최대 비결은 마음의 평화다. 네, 마음의 평화야. 당뇨, 고혈압, 심지어 암, 뭐 담배 피고 사람들이 뭐 운동 안 하고 막 살찌고 이유도 그 적절한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똥망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를 배출할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가 다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뭐 누가 바둑을 좋아한다. 그럼 바둑을 계속 두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걸 하면서 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라앉고 염증 떨어지고 면역 올라가고 몸이 이렇게 선순환으로 돈단 말이에요. 그거는 단순히 뱃살이 좀 나오고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영적인 안녕, 마음의 평화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저는 게임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게임도 단지 중독이 게임도. 안 되는 정도로. 그럼 저는 슈퍼맨이 되려고 하지 말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미디어가 좀 부추기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이가 들었으면 사실은 이 주름도 생기고 피곤하고 잠도 좀 안 오고 허리가 아프고 사실은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큰일 난 것처럼 막 겁을 준단 말이에요. 야, 너 혈압은 이래야지, 혈당은 이래야지, 너 왜 얼굴이 이렇게 쭈글쭈글해? 야, 너 왜 피곤해? 그게 말이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슈퍼맨을 어느덧 찬양하고 그게 진정한 건강인 것처럼 포장되는 게 그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여기저기 생기고 탈나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검사하면 위장 안에 뭐 장상표화생이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겁을 먹어요. 장상표화생이 있으면 위암이 뭐 10배가 다 생기고.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노화의 한 과정이에요. 장상표화생이 있어도 위암에 안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냥 한 과정의 하나고 그거를 수용하면 마음이 편해진단 말이에요. 영적인 안녕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져요. 오히려 다소 조금 살이 찌고 혈압 혈당이 조금 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런 걸 다 수용하면
내 삶이 행복하고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런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수용하고 그냥 뭐 운동화나 좋은 거 사세요 하고, 우리나라는 전국의 대도시 주변에 좋은 산들이 많아. 그런 데를 터벅터벅 걸어 다니고, 좋은 벗이 있으면 같이 다니거나, 벗이 없으면 카메라라도 하나 사세요. 조그만 거 얼마 안 해. 그래서 사진도 좀 찍고 음악도 좀 귀에 꽂고 듣고, 그러면 크게 돈 들지 않으면서 굉장히 행복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좀 유유자적이라 그러나 뭐 그런 삶의 철학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건강을 위한 노력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내가 60세다, 70세다, 80세다라고 해도, 예를 들면 우리가 절식이라고 하죠. 절식을 곱기를 끊는다라가 아니라 칼로리를 줄인 식사를 바꾸면 3개월 정도면 내 몸에서 장수유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1년 정도면 잠자고 있던 장수유전자가 깨어난대요. 예를 들면 내가 평소에 채소를 참 싫어해. 근데 새해부터는 나는 좋은 채소를 먹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채소도 씹어서 먹기 힘들면 갈아서라도 먹으면 돼요. 그렇게 채소로 주스 테라피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3 내지 6개월에서 변화가 시작이 돼서 1년이면 잠자던 장수유전자가 깨어나요. 채소도 그렇고, 그다음에 담배를 끊는 것도 그렇고,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건강을 위한 노력은 언제 시작이 늦지 않으니까 올해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어요. 집사람의 이 말의 요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도 효과를 본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늦어도 지금 당장 해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유전자가 이게 가만히 잠자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몸에 나쁜 거 먹었는데 이제 와서 뭐 몸에 좋은 채소 먹는다고 좋아져? 아니에요. 몸에 좋은 채소를 먹으면 유전자의 발현, 영어로는 이제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장수유전자의 발현이. 뭐 수십 년 동안 그래도 지금 해도 효과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라는 얘기예요. 좋은 걸 지금 당장 하고, 반대로 나쁜 것도 지금 당장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 역치의 법칙으로 설명을 해요. 인간의 모든 생명 현상은 역치를 따르거든요. 물이 100도에서 끓듯이, 물이라고 하는 게 뭐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안 끓어요. 99도,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생명 현상이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폐암이다. 내가 30년 동안 담배를 폈어요. 근데 사람마다 역치는 다 다르지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령 예컨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 사람의 담배가 폐암을 일으킬 역치가 뭐 평생 10만 갭이, 어떤 사람은 뭐 20만 갭이, 예를 들면 내가 10만 갭이야. 그러면 99,999갭에서 딱 끊잖아요. 그럼 안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뭐 담배도 안 피고 뭐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뭘? 아니에요. 이게 물이 끓으려고 막 하던 중간에 탁 끊게 되면, 그러면 안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얘기죠. 건강을 위한 노력은 언제 시작해도 지금 늦지 당장 않다. 좋은 거는 지금 당장 하고 나쁜 것도 지금 당장 그만둬라. 예. 아마 새해에도 이제 지금 많은 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코로나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리얼 커넥션, 정말 나를 아껴주고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단 한두 사람의 지인과 가족이니까 그분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게 저는 아주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조금 내가 너무 높게 잡았던 목표, 또 내가 과하게 원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다 못해도 리얼 커넥션을 가진 사람들과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저는 너무 좀 나이 든 사람 얘기 같지만 그리 생각해요. 네, 그 핸드폰에 그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직업 활동 때문에 그러나 이제 만나서 즐겁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과감하게 정돈을 하십시오. 집사람이 말한 리얼 커넥션.
정말 나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수의 그런 친구가 누구인지 정말 소중합니다. 2022년도에는 나의 리얼 커넥션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